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분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iciple, 분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건 분사에 대한 설명은요, 분사의 성격과 용법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거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분사의 성격부터 한번 보죠. 근데 분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모양의 면으로 봐서는, 형태적인 면으로 봐서는 두 개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그러나 성격으로 본다면 한 번 더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분사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와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정반대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의 과거 분사와 자동사의 과거 분사를 나누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처음에요. 현재 분사 성격에 대해서 본다면 능동 진행적을 띱니다. 능동, 진행. 그러면 현재 분사, 동사에 ing 붙인 거 아니 있습니까? 근데 그때 능동 진행,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게 하는.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이 슬리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sleeping baby. 베이비치가 능동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능동 진행이죠. 그 다음에 a crying boy. 그러면 소년치가 능동적으로 울고 있다는 거죠. 능동 진행. bark라는 단어가 하는데 bark하면 짖는다는 거죠. 개 같은 게 짖다 할 때. a barking dog. 짖고 있는 개. 또 an exciting game. excite라는 단어가 흥분시키다, 재미있게 만들다. 이 말이 되니까 exciting game이니까 재미있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exciting game이 되겠죠. 어떻게든 현재 분사의 성격은 능동 진행을 밀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정반대입니다. 수동적인 밀도예요. 그래서 뭐뭐 되어진, 뭐뭐 해진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a broken vase. vase는 꽃병 아닙니까? 그래서 깨진 꽃병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 injured man. injured한 단어는 뭡니까? 다치게 하다. 그러니까 다쳐진 사람이니까 다친 사람이죠. 부상당한 사람. 그 다음에 a fried egg. 근데 이 fry라는 단어는요, fry는 이건 기름으로 튀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a fried egg이니까 기름으로 튀겨진 달걀. 그러니까 달걀 후라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boil이라는 단어는 끓이다, 삶다 그 말이죠. 그 삶아진 달걀 말이 됩니다. 그래서 a boiled egg. 삶아진 달걀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수동이었는데 이건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능동입니다. 능동 플러스 완료. 그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버린 능동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fallen leaves 했을 때 fall이라는 단어가 fall, fell, falle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fall, fallen.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fallon입니다. 그 다음에 leaf라는 단어가 leaf가 이파리죠. leaf가 이파리인데 이 복수가 이제 leaves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버린 잎입니다. 자동사 과거분사니까 능동완료니까 떨어져 버린 잎. 그러니까 낙엽이죠. 그 다음에 fade라는 단어가 시들다는 거죠. 그래서 failed flowers, 시들어져 버린 꽃들 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escape라는 단어가 탈출하다, 도망가다 말입니까? 또 prisoner라는 것은 죄수죠. 그러니까 escaped prisoners, 그러니까 도망간 그 죄수들이니까 탈옥수들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retired officer, retire라는 단어가 retire가 뭐냐면 퇴역하다, 물러간다고 그죠? 그래서 퇴역장교 말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다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retired officer, 그러니까 퇴역장교 이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했죠. 현재 분사의 성격은 능동 완료입니다. 능동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분사 성격은 수동입니다. 자동사의 과거분사 성격은 능동 완료입니다. 이 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How was the concert last night? 어제 저녁에
그 콘서트가 어땠어? 그러니까 그 콘서트는 was organized disappointed라는 단어가 실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콘서트가 실망을 시키는 거죠, 사람을. 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실망을 받겠지만은 실망시키는 콘서트니까 ing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disappointing 써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It was an excited의 적절한 영어를 써달라. game and so we became excited입니다. 이렇게 되실 때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흥분시키는 게임이었다니까 재미있게 만드는 게임이니까 ing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an exciting 게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봤던 사람은 excited 됐겠죠. 그래서 we became excited이 되겠죠. 과거분사를 써야 될 겁니다. excited.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죠. He set fire to. set fire to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불지르다는 말입니다. 불태운다는 거죠. 그는 불태웠다. 근데 set 3단면에 똑같죠. 근데 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죠. 그는 불태웠다. 과거에. 그리고 이건 낙엽을 불태웠다는 거니까 낙엽은 어떻게 나와서 쫙 fallen leaves 아닙니까? 그래서 fallen을 씁니다. fallen leaves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 was amazed랑 깜짝 놀라게 하다죠. 나는 깜짝 놀랐다. 입니다. 뭐 했을 때? When I saw the Niagara Falls.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과거분사 amazed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amazed.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은 was the most. 그다음 뭐 있고 sight입니다. 그 가장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었다니까 amazing이 되어야겠죠. amazing. 그래서 it was the most amazing sight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과거분사, 타동사의 과거분사와 그리고 현지분사와 그 차이에 대해서 자주 시험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히 주의할 점은요, 이런 것들이죠. 주의할 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surprising 하면 놀라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한번 들어보죠. 뉴스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surprising 할 거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surprise 됐다. 또 하나 어떤 연설을 보죠. boring이라는 단어가 진절머리 나게 만드는 또는 심심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연설은 boring한 연설이고 그걸 들었던 청중들은 bored 됐을 겁니다. 진절머리에 났겠죠. 심심하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뉴스가 쇼킹한 뉴스다. 그 쇼킹 뉴스고 그리고 그걸 들었던 사람은 쇼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confusing은 혼란시키는 헷갈리게 만드는 그 말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였다. 그러면 confusing하고 그걸 풀었던 사람은 confused 됐겠죠. 헷갈리게 됐었겠죠. 대개요. 그러니까 사물이 주어질 때는 현재분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주어질 때는 과거분사를 쓰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대개다. 그렇게 되죠. 이제 분사의 용법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나와서 형용사적 성격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대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고찰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 그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분사가 핵을 이루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 오는 거고 또 그 분사가 핵을 이루어서 한 구가 돼서 꾸며줄 때는 뒤에 옵니다. 그래서 자 분사가 단독으로 꾸며줄 때는 분사 앞에서 수식한다. 전치가 되죠. 앞전차 쓰는 거. 전치 수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A crying girl. 울고 있는 소녀이 됐습니다. 이때 혼자니까 단독이니까 앞에서 꾸며줬죠. 또나 the broken glasses. glass랑 유리죠. 근데 glasses 하면 안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망가진 안경.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단독이니까 앞에서 꾸며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사가 구가 됐을 때,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뒤쪽에서 꾸며줍니다. 후치 수식이 돼요. 밑에 한번 보죠. The boy riding a letter. 그러면 write라는 단어가 타동사니까 a letter를 목적으로 취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덩어리가 됐으니까 명사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the boy writing a letter is my brother. 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다시 또 절로 바꿔본다면 그럼 이게 주격관계대명사 하나쯤 써놓고 이게 현재 분사니까 능동진행이니까 능동진행을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he boy who is writing a letter is my brother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밑에 문장을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편에서 내가 관계대명사 생략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목적 관계대명사는 거의 생략되는 거다. 그러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생략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고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나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 나오면 이 진행이 될 거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나오면 수동태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생략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게 생략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주격관계대명사에 여기에 비동사에 ing 썼으니까 현재분사를 썼으니까 이때는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요 위에 문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자, 밑에 문장 위에 보죠. 다시 보죠.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red ink. 나는 붉은 잉크로 써진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랬을 때 write로 written 했을 때 written in red ink가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후치 수식이 됩니다. 후치가 됐습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written in red ink가 뒤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절로 한번 바꿔본다면 역시 주격관계대명사 하나쯤 써놓고 이거 과거분사니까 수동태를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동사를 하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 received a letter which is written in red ink입니다. which is written in red ink를 갖다가 다시 또 구로 바꾸려면 주격관계대명사에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which is가 생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선행사 있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입니다. 이건 주격관계대명사의 비동사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명사 수식은 그렇고 이제 대명사 수식은 무조건 뒤에 옵니다. 단독이든 구든 간에 뒤에 옵니다. 대명사 수식은 한번 보죠. 도우스라는 단어가 사람들이라고 할 때 대명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명사 편에서 내가 또 설명할 겁니다, 이거요. 근데 하여튼 노우스하고 인주라는 단어는 부상 입힌다고 말합니까? 상처를 입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 이렇게 단독일지라 뒤에 옵니다. 다친 사람들은 were sent to the hospital. 그 병원에 보내졌다. 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가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보호는 문장 2형식에서 주격보호와 문장 5형식에서 목적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격보호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봐보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있을 때 주어, 동사, 보호 2형식이죠. 보호가 현재분사 나오면 현재분사 나왔을 때 주어가 현재분사 나오면 주어가 동작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PP 과거분사 나오면 주어 동작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어 동작을 받는다. 그러니까 현재분사가 보호로 나오면 주어 동작을 하는 거고 과거분사가 보호가 나오면 주어 동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한번 보죠. He sat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앉아 있었다 했을 때 그 주어가 책을 지가 읽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분사를 써야 되겠죠.
능동관계 성격이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밑에 문장에서는 he sat surrounded랑은 둘러싸다죠. He sat surrounded by the children. 그는 어린애들에 둘러싸여져 앉아 있었다 할 때,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받는 역할이 되죠, 주어가요. 그래서 과거분사로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어가 받는 거죠, 동작을 받는 거죠. 이거는 현재분사니까 주어 동작을 하는 거고, 이건 과거분사니까 주어 동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문장 오형식의 목적보, 즉 분사가 목적보로 쓰인 경우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문장 오형식은 그렇죠.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일 때 그 목적보, 이 보호가 목적어에 대한 보호입니다. 본래가. 문장 이형식은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격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목적에 대한 보호니까 목적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목적과 목적보의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목적보에 현재분사가 나오면, ing가 나오면 능동 진행 관계 있으니까 목적어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동 진행 관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나오면 수동관계 있다는 것은 목적어가 동작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 목적어 동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나오면 능동완료니까 목적어가 동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목적어 동작 해버렸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분사가 나오면 목적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나오면 목적어 동작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사의 과거분사가 나오면 목적어 동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예문 내가 세 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I saw a man paint a picture. 나는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봤다 할 때 이 사람이 목적어죠. 목적어인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능동 진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절로 바꾼다면 여기가 능동태로 있는 진행 문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장이 됩니다. I saw that a man was painting a picture. 에 대해서 진행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부사에 능동 진행 관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보호로 쓰일 때는 수동 관계 있죠. 그러니까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동작을 받는 거죠. 목적어 동작을 받는 거죠.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수동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I heard that my name was called가 됩니다. 이게 타동사의 PP가 나오니까 동작을 받도록 됐다. 그 다음에 자동사의 PP가 나오면, 과동사 PP가 나오면 능동 완료니까 그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I found her gone. 이 자동사 PP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어 동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로 바꾸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 found that she had gone. 나는 그 여자가 갚부리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 목적보로 쓰이는 관계를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죠. 첫째 문제. He stood wait for the bus.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하니까 뭐냐, 이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서 있다 할 때 이때는 이 주어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waiting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stood waiting for the bus. 자, 밑에 문장 보죠. The fact became know 있고 to them.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들에게 알려졌죠. 알려졌으니까 그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known을 써야 되겠죠. known. 그래서 the fact became known to them. 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treasure는 보물이라는 거죠. treasure, remains 오고 bear이라는 단어가 bear. 이 발음이 뷰리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뷰리가 아니고 bear입니다. 파묻다. bear이 somewhere. 그러니까 그 보물은 어딘가에 파묻혀져 있다. 이래 됩니다. 파묻혀져 있는 거니까 파묻혀져 있다. 그러니까 동작을 받는 역할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분사로서 buried가 되겠죠. buried.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buried.
그래서 the treasure remains buried somewhere 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 2형식에 대한 문제고 문제 5형식에 대한 걸 한번 보죠. I heard the rain fall all night. 그러면 나는 비가 밤새도록 all night, 밤새도록 쏟아지고 있는 거죠. 내리고 있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쭉 그러고 있는 거니까 능동진행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죠. falling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heard the rain falling all night 이 됩니다. 밑에 문장은 I wanted the work finished by tomorrow 이 됐습니다. 그럼 나는 원했었다. 그건 그 일이 내일까지 끝마쳐지는 거죠. 끝마쳐지기를 원한다니까 과거분사 쓸 거 아니겠습니까? finished. 동작을 받도록 되겠죠. 이렇게 받도록 됩니다. 이 끝마쳐질 거니까.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죠. I found the garden covered with snow. 그러니까 나는 그 정원이 눈으로 덮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니까 덮여져 있는 거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found the garden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분사의 성격과 또 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도 사실은 요령껏 하면요 몇 문장 아닙니다. 몇 문장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 분사 구문에서 보기로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